지난해 12월 FOMC 이후부터 파월과 다른 연준 위원 사이에 약간의 괴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FOMC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가장 도드라진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파월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비둘기로 보였던 발언을 쏟아내서 증시 산타 랠리가 왔었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을 다른 연준 위원들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디펜스를 하는, 파월발 산타 랠리 기대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있죠. 당시 로이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주식시장 상승이 총수요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 외에 여러 연은 총재들이 말을 보태면서 돌아가면서 수심을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1월 FOMC 때는 파월이 비교적 딱딱하게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고 정제된 언어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지켜본 대로죠. 근데 지난번 전해드린 CBS 인터뷰, 물론 파월이 딱히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렸지만, 하지만 사전에 다른 연준 위원과 교감이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툭 던지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파월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라는 화두를 꺼냈잖아요. 어제 굴스비 총재가 이 질문 받았고, 인터뷰에서 굴스비 총재는 지금 그걸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오늘은 메스터 총재 인터뷰가 있었죠. 그 역시 이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짜왔습니다. 뭐냐? 향후 기대 인플레가 계속 하락할 경우에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은 고용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긴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말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올해 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주얼 페이스, 점진적인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진적인 단어를 굳이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꺼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것은, 그렇게 검토하는 것은 점진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점진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한 번에 50bp 인하라는 이 파월이 던진 화두, 이런 가능성을 점진적이라는 단어, 이 뉘앙스로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 단어를 일부러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파월이 어떤 비둘기의 지평을 넓히고 다른 연준 위원들이 이걸 수습하는 모양새가 2달째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파월의 독주인 것이냐, 아니면 파월의 외로운 결단인 것이냐. 왜냐면 아무리 다른 연준 위원들이 있지만 그래도 파월의 의견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게 아니면 연준 위원들이 어떤 모종의 합의를 해서 짜고 치는 어떤 고스톱이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냐, 역할극이냐, 이거는 저도 연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지금 묘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스터 총재 얘기 중에 의미 있었던 점, 어제 카시카리 총재도 정확히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팬데믹 거치면서 중립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은 비교적 매파적인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 있겠죠. 중립금리는 경제를 과열시키지 않는 그런 금리 수준이고, 만약에 이게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금리가 절대 레벨 자체가 높은 수준이지만 기준이 되는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거면, 예를 들어서 기준이 2인데 오면은 되게 높은 거지만 기준이 4인데 오면은 조금만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립금리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시청자분들 중에 다 고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를 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튼 연준 총재들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고 발언하는 것은 높은 금리 레벨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소위 매파 발언으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스터 총재가 얘기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 안에는 미국 경제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아예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인플레가 언제 얼만큼 떨어져서 지금 올해 예정된 금리 인하가 도대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냐, 이런 쪽에 경제가 좋아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만 주목을 하고 있고, 전형적인 리세션 가능성, 이건 많이 차단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마도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죠. 더 많은 데이터와 우리가 못 보는 소프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일 거고, 또 어느 정도는 경제를 공학적으로 소프트 랜딩 단계로 밀고 나가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큰 그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브랜비어 시간은 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채널인 거 다 아실 거고, 저 역시 여러 가능성에 골고루 주목을 하면서 판단의 기회는 여러분께 돌려드리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침 오늘 뉴욕 연은에서 보고서를 냈길래 잽싸게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밑바닥에서는 막 죽겠다고 아우성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월걸부 댓글만 봐도 미국 사시는 분 중에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다 그런 댓글 써주시는 분은 계신데, 사실 저를 포함해 사람이면 다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세상 전부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각자만의 왜곡을 가지고 사는 것이겠죠. 그것은 한계인 것이겠죠, 사람의. 결국은 우리가 실물 경제를 평가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 뉴욕 여는 자료에는 비교적 어떤 나빠지는 데이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든 무너질 때는 그 한계에 있는 그 무엇부터 많이 무너지겠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무한대로 쏴주는 돈 덕분에 심지어 기존의 빚을 청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일반 가게 입장에선 나쁘지 않았고, 이제 그 초과 저축이라는 게 거의 소진됐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고 할 때, 일단 이 자동차 대출 연체율, 이게 팬데믹 기간에는 오히려 정부가 쏴주는 돈 덕분에 연체율이 오히려 줄어들다가 지금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 레벨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더라, 이런 정황 잡히고 있다는 점 우리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세대에서 이 연체율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전 세대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절대 레벨보다 중요한 것은 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밀레니얼 세대, 금세기죠. 1980년에서 94년생 사이에 있는, 즉 경제 일선에서 나이를 감안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세대에서 오히려 연체율이 크게 늘었더라. 이런 정황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 개 가구가 무너지려 하는 모습도 관측이 되더라. 보시면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이 하늘색이죠. 로이스트 인컴,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 어떻습니까? 연체율이 유의미하게 늘고 있더라. 이 계층이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더라.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실업률이 3.7%면 완전 고용 상태고,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 80년부터 94년 태어난 분들, 사지 멀쩡한 사람은 다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층에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연체 비율이 심지어 팬데믹 이전보다 늘었다.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경제의 약한 고리가 뭔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새로 개설된 자동차론 상한 규모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죠. 이 하늘색이 저소득층인데, 이 보이시죠? 파란색, 여기는 가장 부자 분들이에요. 가장 높은 계층의 자동차 대출 월 상환액이 느는 것이라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분은 부자니까요. 근데 이 하늘색, 가장 못 사는 분들의 월 상환액이 이 2분 위 3분위보다 오히려 절대값이 높다. 이건 아마도 자동차 가격도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고 또 금리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텐데요. 뉴욕 연은도 지적을 하지만 이런 한 개 가구가 한계 상황에 몰리는 상황, 게다가 지금은 꽂아주는 돈도 다 마른 상황에서 이런 게 몇 달, 1년 넘게 지속되면 과연 이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이런 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제 위기가 당장 온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대급으로 좋은 하드 데이터 사이에 이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경제 약한 고리, 이런 거 함께 숙지하고 가면서 조심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브랜비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늘 부탁드리고 저희 텔레그램 월걸부 채널 꼭 들어와 주시고 변함없는 월걸부 사랑,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이런 경제 콘텐츠 외에도 재밌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되게 다양한 거 합니다. 꼭 와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